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사전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의 알쓸세 주제는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적격 증빙 서류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적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뭔가 형식을 제대로 갖춘 애들을 적격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보면은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및 성명, 상호명 이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상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들어가요. 공급가액이 만약에 500만 원이다라고 하면 부가가치세액은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옆을 보면은 작성 연월일이 나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걸 좀 틀리게 쓸 수도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틀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서라는 거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것인데 적격 증빙을 얘기한다. 앞에 세금계산서하고 똑같은데 부가가치세만 빠진 거예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란에서 부가가치세만 싹 걷어내면은 그게 계산서가 된다. 부가가치세가 안 붙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쌀, 고기 이런 것들은 면세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이렇게 불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여기는 영수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영수증을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수천 장을 받아가지고 오늘 또 나 홀로 열심히 거기다 쓰시는 거예요. 2만 원, 3만 원, 5만 원, 7만 원, 5천 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법에서 콩나물을 사야 되는데 이 할머니한테 카드를 드렸더니 나는 몰라. 이런 분한테 카드를 제출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적격 증빙을 요구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일정 금액의 이하에 대해서 그 일정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3만 원을 얘기합니다. 국세청은 적격 증빙의 비율하고 이 영수증은 비적격이에요. 이 비적격 증빙의 비교를 해서 이것이 터무니없이 비적격 높으면 나중에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는 것일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인 건데요. 부가가치세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과세자, 그리고 간이과세자, 그리고 면세사업자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되는 부분인 건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가 그리고 부가세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면세사업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8천만 원을 넘어가면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어른 그리고 8천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하고 면세는 아예 종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일반하고 간이과세자는 어른과 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세사업자가 부가세 면세 제한을 제공을 할 때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육점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고기를 구워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자, 그리고 정육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자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합쳐서 있기 때문에 겸영사업자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계산서도 발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죠. 법에서 말하는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그리고 카드영수증. 카드영수증이라는 게 그 카드 단말기에서 출력되는 그 영수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적격 증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영수증은 적격 증빙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발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발급은 했으나 잘못 발급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가산세를 부과를 하면 된다. 지연해서 발급하게 되면은
공급해야 되는 총 가액의 1%. 그러면 1,00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이기 때문에 10만 원의 가산세가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예 그조차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너 발급 안 했네 했었을 때에는 미발급에 해당합니다. 그때는 2% 가산세. 그 여러 가지 기재 사항들에 대해서 부실하게 기재했던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래서 잘 기록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되는 거고요. 가공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가공은 뭐냐면 굉장히 나쁜 행위예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여기는 수령도 들어갑니다.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3%의 가산세를 물린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2% 가산세 이렇게 붙게 된다. 그러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경우에 받은 사람 있잖아요. 가장 더 큰 페널티는 무엇이 있느냐면은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1,100만 원짜리예요. 1,000만 원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가치세. 근데 1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원래는 돌려받아야 되는데 못 돌려받는 불행한 케이스를 겪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 대한 차이하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적격증빙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두 가지를 벗어난 영수증 같은 케이스는 비적격이라고 불립니다. 비적격에 해당하는 것은 킥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콩나물을 샀다라든지 이렇게 사소한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지 그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받아야 된다. 세무가 어려울 땐 알쓸세를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세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